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쭉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다가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 그냥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팟빵에는 별도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정무감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정무감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고려대에서 이제 조민 씨의 어떤 고려대 재학 관련 내용에 대해 이제 단국대 논문의 제일 저자가 잘못 표기된 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에서는 이게 위조로 확정이 되더라도, 뭐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더라도 조민 씨의 어떤 고려대 졸업생 신분을 박탈을 할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좀 신중하게 가는 거니까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졸업생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제 해당 서류들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아직 말하는 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대에서 그런 아마 교수들끼리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하고 이제 일단은 입장 정리를 1차적으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장 정리가 대략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쪽에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다음에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에 고려대 입시에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는 보기가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뭐 그걸 확실히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목록은 있지만 제출 논문을 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조민이라는 학생이 고려대 4년을 다니면서 뭐 그렇게 낙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학업을 이수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대외적인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기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도 사실은 어떤 정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나온 입장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마치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는 뭐 할도리 했다 라는 형태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분을 자아내기가 쉽죠. 사실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고졸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조민이라는 학생을 고졸로 만들어 본들 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시간 정도 기분 좋고 말겠죠.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본인 인생의 4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뭐 교수의 입장이든 학부모의 입장이든 간에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고려대 입학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이제 부적절한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적용된 건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사안들, 예를 들어 정경심 씨나 조국 씨나 이런 분들의 잘못만 가지고 조민 그 학생이 제가 보기엔 별 아무 생각이 없는 애 같거든요. 걔는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 가치 판단의 여지를 떠나가지고 꼭 저 애를 고졸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할 건가. 예를 들면 현재 재학 중인 상황이라면 모릅니다. 또 만약에 현재 4학년 뭐 3학년이나 4학년이라고 했을 때, 아직 졸업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보다 이제 입학 취소를 하기가 보다 편하죠. 마음가짐이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미 졸업생 신분이고, 예를 들어 뭐 의학대학원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이런 대학원 과정은 일반적인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대한 입학 취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그렇게 이제 이런 위에 어떤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인생에 4년이 걸려 있는 그런 대학 졸업장을 과연 저런 사유로만 가지고 뺏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부모가 둘 다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재산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웅동학원 관련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뇌물로 처리되어 있는 비용들을 합하면 사실 그 재산의 대부분은 그냥 한 집 한 채 남기고 그냥 다 몰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집 한 채도 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다 처벌받고 재산도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게다가 국내 얼굴도 다 팔려있죠. 저 조국 딸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다 알려지고, 제가 고졸신문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 대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뭐 취직을 할 수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외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해외 나가서 살래를 갖다가 고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국인의 어떤 그 마지막 정 같은 게 남아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고려대는 의리를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하시면 여론도 좀 동할 텐데, 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입학 취소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그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총장님도 지금 신상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조민 씨가 이제 고졸이 될지 중졸이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입학 취소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지금 상황에서 꼭 쟤는 여의유화를 막론하고 꼭 쟤는 고졸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보수 분들의 그런 어떤 강권과 같은 아집과 같은 그런 것들은 좀 그 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조금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민이 그렇게 부정 입학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한 사람이 고려대 못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지금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밝혀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조민이 여기에 얼마만큼 가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 이거 역시 사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건 있지만 재판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재판에서 만약에 조민의 가담 정도가 중해서 거의 공범 수준이라고 하면, 그때는 또 뭐 고려대학교도 이제 아마 입장을 다르게 해서 입학 취소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이렇게 그 당사자의 심정도 고려했을 때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이해가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어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보니까, 제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만, 강용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래 조롱조로 너무 악의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좀 눈에 거슬려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강의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운전하면서 방송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 중에 그냥 잡담하는 겁니다. 전화통화하듯이 떠드는 건데, 방송보다는 지금 운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앞에 차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주원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이제 눈과 입은 따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앞에 이제 롤스로이스나 마이바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방송을 끌 겁니다. 저는 바로 방송을 끌 거고요.
지금 여기는 반포 고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88을 타러 가는 길이고요. 저기 직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단은 이걸 방송을 중단시켜야 제 직장이 어딘지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은 이제 보안시설이라서 이걸 아마 킬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핀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운전하면서 핀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 어떤 그 최초의 방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제가 2편을 올렸거든요. 서서 얘기하는 2편을 올렸는데, 저희 이제 정보분석실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앉아서 녹음을 하다가 또 이제 어제 2편 같은 경우에는 서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발음이나 성량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정보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스미데스의 정보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방에서 팀장님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아침에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거를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과한 편집이라든지 또는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르지 않습니다. 자를 기술도 어떻게 자르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또 그렇게까지 여기에 많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깥 날씨가 지금 5도고요. 제가 안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뿌얘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가.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저기 외부 공기를 유입을 시켜서 창을 좀 밝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듣기에 조금 불편하신 소음들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기침이라든지 킁킁거리는 소리라든지 물 마시는 거라든지, 그냥 회의실에서 정보 보고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서 일일이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이거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하게 되면 소리가 좀 울리는데, 차 안에서 말하게 되면 소리가 거의 덜 울리거든요.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차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거나 자료를 참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텐데, 아무튼 저기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새로운 어떤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좀 더 작은 핀 마이크라든지 좀 더 고성능의 핀 마이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위한 방식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방송 듣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이 아니고 일단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